아, 마플 교과서 수학 1, 마플 교과서로 수학 2를 진행을 합니다. 첫 시간이네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첫 시간 지수부터 이제 들여다보게 되겠죠. 교재 이 수학 1이라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쭉 들춰보면은 챕터를 한번 볼까요? 챕터를 보면은 목차 챕터를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수학상, 수학하와 비교했을 때 낯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고1 과정은 보통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겹쳐 있고 거기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학년 과정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삼각함수, 이거 삼각비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그렇죠. 삼각비를 배워서 여기서는 그걸 함수로 배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삼각비는 그냥 이 삼각함수를 다루기 위한 아주 작은 도구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다음에 삼각함수 다 함수들과 관련돼 있죠, 그죠?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수열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수열도 함수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학 1이라고 하는 모든 챕터 수학 1 전체는 다 함수예요. 다 함수예요. 수열이 왜 함수예요? 수열도 함수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수열 단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텐데 수열을 함수와 독립적인 전혀 별개의 단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다면 수열 다시 보셔야 돼요. 수열은 함수의 일부분입니다. 함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수열 단원에서 언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수학 1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마음이 편한 단원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배웠던 내용들, 그지? 뭐 배웠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까지를 공부했으면 이제 3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그러한 정도로 겹치는 내용들이 많으니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 심리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약한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심리적인 거부감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수학 1, 이제 수학 2,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모든 고등학교 과정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애초에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수학적 깊이도 많이 다릅니다. 그걸 이제 고1 때 조금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체력을 조금 준비가 되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좀 깊이 있게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조금 마음가짐을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 조금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도 돼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준비를 좀 탄탄하게 조금 더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면서 얘기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특별히 수학적 지식이 또는 수학적 사고력이 특출난 학생들만을 위해서 만든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수준의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수학적 머리가 없어요. 그래도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수학적 머리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험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그 부분,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사고력, 그쪽 영역이 개발이 안 되어져 있는 거야. 왜? 안 썼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지. 못한 건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 수준에서의 수학 내용들은 굉장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되게 심오하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수학 전체로 보자면 그냥 수면 위에 있는 찰랑거리는 물 정도예요. 깊이 있는 물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우리는 수면 위만 볼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되게 깊은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분히 성급하지 않게 찬찬히 잘 따라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너무 겁먹지는 않되 마음가짐은 조금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처음 내용, 지수 내용부터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듭제곱 그리고 거듭제곱근 이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뿌리를 나타내는 우리 뿌리근 한자에서 뿌리근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갖고 와서 거듭제곱근 이렇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원래의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듭제곱하기 전 것, 원래의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수식으로 좀 이따 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거듭제곱을 다룰 거래요. 그리고 거듭제곱하기 이전 것도 볼 거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수를 가지고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런 표현인 건데 어떤 수를 하나 줄 거야. 이렇게 A라는 수를 하나 줄 거야. 얘를 거듭제곱을 할 거래요. 거듭제곱이라는 얘기는 같은 놈을 여러 번 곱하는 걸 뜻해. 그래서 A제곱 이렇게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또 그 다음 가면은 A 세제곱 뭐 이렇게 이게 거듭제곱이야. 계속 거듭제곱 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중학교 때 해봤잖아 이거, 그지? 근데 거듭제곱 근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은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있었길래 제곱을 해서 얘를 만들었겠니? 또는 세제곱을 해서 얘를 만들었겠니? 또는 네제곱을 해서 얘를 만들었겠니? 이 원래의 것은 누구니?가 거듭제곱 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듭제곱 근은 원래의 것, 거듭제곱 해서 A가 될 건데 그 원래의 것을 뜻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많이 강조가 돼서 다뤄지고 있어요. 연산이 좀 불편하거든. 이쪽은 거듭제곱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잖아 이거. 거듭제곱을 못하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고1 과정에서도 뭐 완전제곱식 이런 거 하면서 거듭제곱 계산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낯설 텐데 이것도 중학교 단계에서 공부했었어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거듭제곱근이 다뤄집니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다뤄왔던 내용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조금 더 다뤄보겠다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거듭제곱 실수 A를 n번 곱한 거, 실수 A를 n번 곱하면 그놈을 A의 n제곱이라고 부를 거래.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를 거고 밑에 있는 수는 밑이라고 부르고요. 지수에 올려져 있는 이 조그만 숫자들, 걔네들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지수라고 표현을 해버렸네.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얘가 변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함수로 가면 얘가 변수가 될 거야. 그래서 지수 함수라고 불러.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함수의 내용이 잘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지수에 가 있으니까 얘는 지수 함수가 될 거야.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단계까지 거듭제곱이라는 거를 이러한 모습으로 다뤄왔어요. 그죠? A를 몇 번 곱할 거야. A를 몇 번 곱할 거야. 그러면은 A의 몇 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A를 3번 곱할 거야. 그럼 A의 3제곱. A를 10번 곱할 거야. 그럼 A의 10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문제는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이런 해석만으로 얘를 다루고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와요. 아직은 뭐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지수라는 거듭제곱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하지만 앞으로 지수를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건데 이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산 법칙, 우리가 흔히 다뤄왔던 일반적인 연산 법칙을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자, 지수가 양의 정수인 지수 법칙, 아직은 이 범위 안 나누셔도 돼요. 이걸 나누는 거는 이제 확장 단원에서 할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지수 법칙을 생각하면 돼, 우리. 우리는 일반적인 지수 법칙을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로 표현된 두 놈을 곱하래. 그럼 지수끼리는 덧셈 계산해. 그리고 거듭제곱을 또 거듭제곱하래. 그러면은 지수끼리는 곱셈 계산해. 어떤 놈 두 개 묶어놓고 한꺼번에 거듭제곱해. 이거 따로따로 거듭제곱을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누기도 마찬가지. 따로따로 n제곱을 해줄 수 있어요. 이때 요 뒤에 붙어있는 이 제한 조건은 뭐냐면 분수를 쓸 때는 항상 써야 하는 거야. 분수를 쓸 때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제한 조건을 다셔야 돼요. 분수를 쓸 때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a가 0이 아니라는 거는 다른 애들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얘 때문에 준 거야. 얘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미수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제한 조건을 준 거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내용은 없어요. 일반적인 거듭제곱 계산 그대로 따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편한 내용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이거 지수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뭐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 얘가 좀 불편한 애라고 했지. 자, 거듭제곱근 아까도 잠시 얘기했는데 A를 계속 거듭제곱하는 연산을 해봤어요. A를 우리는 계속 거듭제곱을 이렇게 해나갈 거야. 거듭제곱 A의 제곱이 되고 또 A 곱하면은 A 세제곱이 되고 이런 짓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이제 거듭제곱 계산이라고 했어. 우리 이쪽 말고, 자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놈이 있어. 근데 이거 제곱할 거야. 그래서 얘를 만들으래. 어떤 놈을 제곱해서 얘를 만들으래. 그때 이 어떤 놈, 그 놈을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는 이때의 x를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거듭제곱근. 글씨가 안 이쁘네요. 자, 이럴 수도 있겠지. 세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도 있겠지. 세제곱을 해서 a를 만들어 봐. 이렇게. 어떤 수에 a가 있는데 어떤 수가 있어서 세제곱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a가 만들어져야 돼. 이 어떤 수는 누구야? 원래 거는 누구겠니? 이때의 요 x는 요때 이 x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세제곱근. 그럼 위에 거는 2제곱근인가요? 그래서 거듭이란 건 이 두 번. 2제곱근. 생략해서 그냥 제곱근이라고 하면 2제곱근을 뜻합니다. 세제곱근, 뭐 4제곱해서 a 만들면 x는 뭐야? 4제곱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제곱근이라는 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 문제 풀 때도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놈을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게 똑같은 게 써 있잖아. 그지?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면 돼. 우리는 여기서 뭘 찾을 거예요? x를 찾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x가 누구야? 요 x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지금 얘기한 이 정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의, 개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문제는 완전히 엉뚱하게 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배우는 정의를 아주 엄격하게 잘 따라서 와야 돼요. a의 n제곱근,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a의 n제곱근, 얘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그 어떤 수를 얘기해. 다시 말하면 x값을 얘기해. x를 n제곱해서 a를 만들 거야. 우리는 x 찾을 거야. 그 x가 누구야? 이름이 a의 n제곱근이야.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
x의 이름이 a의 n제곱근이야. x를 n제곱하면 a가 돼야 돼. 알겠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 이제 뭐 문제들을 볼 텐데, 뭐 쉬운 거 좀 볼까요? 8의 세제곱근.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잘 봐. 자, 어렵지 않습니다. 8의 세제곱근을 구하래. 이게 무슨 뜻이니? 위로 올라가 봐.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 자, 어떤 놈을 어디를 읽어봐야 될까요? 자, 8의 세제곱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이지, 그죠? a가 8이고 n이 3이야. 자, 그러면 우린 얘를 1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쓰게 되냐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8이 되게 하는 요 x를 찾으라는 거야. 요 x는 어떻게 찾아요? 보시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x 값을 찾는 거죠. 방정식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1 과정에서 배웠던 방정식 풀이를 해나가시면 돼요. 이때 뭐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다 찾아내고 여기서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건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실수값 범위 내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 얘도 마찬가지. 어떤 수를 4제곱할 거야. 그래서 얼마를 만들면 돼요? 16을 만들면 돼요. 됐죠? 자, 요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a의 n제곱근. 자,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구하기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사실은 조금 저 뒤에 확장 단원을 좀 공부를 해야 이 부분이 훨씬 더 이해가 조금 자유로울 거예요. 그냥 지금은 뭐 기호로 그냥 보는 수밖에 없는데, 자,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기, 뭐 a의 n제곱근, 뭐 실수 a의 n제곱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풀 거라고 그랬지? x를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요 a를 찾을 거야. 됐죠? 그러면 양변의 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양변을 n분의 1 거듭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 n분의 1 거듭제곱을 해주는 것 자체가 지수의 유리수를 쓸 거기 때문에 지수의 확장 단원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장을 안 했으니까 그냥 계산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 이놈이 있고 여기 이렇게 a가 있는데, 어떤 연산을 할 거냐면 다 양쪽에 이렇게 n분의 1 거듭제곱, 여기도 n분의 1 거듭제곱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야 등호가 안 바뀔 테니까. 그러면 이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을 지수끼리 곱셈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좌변은 x만 남겠지. 여기는 x만 남겠지. 그 x가 누가 되냐면 a의 n분의 1 거듭제곱이 되는 거야. 그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요걸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n 제곱근 a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원래 2라는 숫자가 일반적으로는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생략돼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흔히 쓰는 루트 2 있죠. 루트 2. 얘는 제곱 2제곱근, 제곱근 2. 2가 생략된 거야. 이 2를 생략하고 안 쓴 것뿐이야. 일반적으로는 여기 뭐 3이 써 있으면 뭐야? 세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 세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 여기 4가 있었으면 4제곱을 해서 2를 만드는 수를 뜻해요. 그래서 원래 n제곱근 이렇게 표현인데, 요 n 자리에 보통은 2를 썼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2를 썼었고, 그 2를 흔히 생략하고 안 썼던 표현이 그냥 루트 기호였습니다. 얘는 n제곱근 a 이렇게 읽습니다. n제곱근 a. n이 없으면 그냥 제곱근 a 이렇게 읽는 거야. 이놈의 기호 이름이에요. n제곱근 a. n제곱근 a. n이 없으면 그냥 루트 a, 제곱근 a 이렇게 읽는 거지. 그렇게 읽었었던 놈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은 없고, 그 흔하게 우리가 다뤄왔던 내용들인데, 자, 요 부분, 요 마플 해설 부분이 지금 그래프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확장 단원에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지수의 확장 단원에서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텐데 그때 확장을 해야 실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있거든. 아직은 지수 n 자리에 자연수밖에 못 써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듭 제곱이 뭐 a의 n 제곱은 a의 세제곱 그러면 a를 3번 곱한 거 n번 곱해 나가는 수 이렇게 n이라는 놈이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썼기 때문에 지수의 확장을 공부를 해야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도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하는 거고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내용 설명이 되는 거거든. 지금으로서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n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 막 이런 거 막 다루기가 좀 그래. 아직은 그냥 기호들이라고 생각하고 연산 법칙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듭 제곱 계산하는 거 뭐 되게 어려운 계산 없으니까 문제로 한번 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거듭 제곱근의 성질인데 지수 법칙이랑 똑같아요. 거듭 제곱근도 우리 다 지수로 생각할 거야. 이거 지수 연산 법칙이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썼었던 내용인데 선생님은 이 거듭 제곱근을 분수식으로 지수로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놈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수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수의 성격을 공부하는 거거든. 지수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를 이 거듭 제곱근 n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기호로 추가로 또 얘를 뭐 연산 법칙을 따로 기억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n분의 1 거듭 제곱으로 지수로 그냥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 지수가 가지는 성질 그대로 계산해 주면 돼.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때 그러고 나면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연산들도 실제로는 첫 번째 것만 한번 써볼게요. A에 n분의 1제곱이 있는 거고 곱하기 그리고 B에 n분의 1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야. 미수는 다른데 지수가 같아. 그럼 이거 한꺼번에 묶어 쓸 수 있죠. 이렇게 A 곱하기 B 전체에 n분의 1제곱 이렇게 묶어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뜻하는 거야 얘는. 그걸 기호로 선생님은 n분의 1 거듭제곱 n분의 1 거듭제곱 지수 자리에 n분의 1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기호로 뭘 쓰는 거니? n제곱근이라고 쓰는 거예요. 요게 n제곱근 요것도 n제곱근 이것도 n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기호라고 대치시키면 돼요. 자, 요렇게 지수를 다루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들을 조금 건드려 봤습니다. 연산하는 것들 보기 문제들도 한번 쭉 보시면서 하나씩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의 뜻 이제 개념 익힌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 볼 텐데요. 자, 해봅시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정의 하나 A의 n제곱근 이라고 하는 놈을 정확하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잘 해놔야 돼요. 그 수를 우리는 x라고 둘 거고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x라는 놈을 n제곱하면 a가 될 거래.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까지 했었냐면 x는 어떻게 쓰기로 했었지? x는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었지. 자, 여기까지가 그냥 연산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에 그대로 a의 n제곱근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러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러면 우리 얘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떤 수가 있어? 세제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도대체 어떤 놈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니? 그 마이너스 2 맞니? 맞네요. 그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n제곱근 그러면 항상 몇 개가 있어야 되면 n개가 있어야 돼. 세제곱근 그럼 3개 있어야 돼. 네제곱근 4개 있어야 돼.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2번도 틀려요. 4제곱근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은요, 걔를 만족하는 것들 중에 하나씩만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답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맞아. 그런데 얘가 이놈과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가지는 이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요. 여기 3개 있어야 참이 되는 거야. 그 중에 한 놈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짝수가 2, 4, 6, 8 이런 것들 다 짝수죠. 그죠? 자, 짝수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거꾸로 2는 짝수야 라고 하면 마저 틀려. 맞죠? 그런데 짝수는 2야 이렇게 하면 맞아? 그건 틀리잖아. 짝수는 되게 많거든. 그 중에 하나만 딱 들어서 짝수는 2다 이러면 틀리다니까. 짝수는 이걸 다 얘기해야 돼. 근데 그 중에 한 놈을 데리고 자 2는 짝수야 이러면 맞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러면 맞아요. 이렇게 문장을 써놨으면 맞는데 꼭 이놈을 원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놈만 딱 얘기하면 틀리다는 거지. 3개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짝수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놈만 딱 얘기해. 그럼 틀리다라는 거야. 잘 비교해 보세요. 자, 그다음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몇 개 있어야 된다고? 4개 있어야 돼. 4제곱근은 4개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하나밖에 없네. 자, 해볼게요.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2를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 그지? 그런데 이거 짝수 제곱인데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래, 실수. 실수를 거듭 제곱했는데 음수 나올 수 있겠어? 그치? 그런 건 없지. 그치? 이런 건 모순이에요. 부호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자, 루트 81은 얼마일까? 루트 81, 루트 81은 9와 같은 수예요. 그죠? 루트 81은 9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9의 4제곱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를 4제곱할 거야. 그런데 9가 돼야 돼. 이런 뜻이지. 그러면 제곱해서 9를 만들 수 있는 수는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생길 수 있겠죠? 몇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실수인 것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이해되겠죠?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 있다. 이제 4번이 아마 참이 될 거고요. 5번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이놈이다. 5번도 괜찮은 표현인데요. 그렇죠. 옳은 것은 4번, 5번 2개입니다. 쌤이 날 것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문제도 다 미리 풀어보고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뭐 컨셉도 짜고 막 이러면서 강의를 찍으면 참 좋겠는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틈틈이 강의를 올리는 거라서 이렇게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컨셉을 짜고 뭐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선생님이 막 틀리고 이러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날 것 그대로를 다 보여주게 되니까 선생님이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건 4번과 5번 2개가 참이 되는 놈입니다. 설명해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이놈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확인유제 초록색 문제는 초록색 문제는 거의 기본 문제와 유사한 문제고요. 밑에 있는 2개 문제가 조금 불편할 거예요. 활용도 되고 깊이도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만들어지니까 밑에 있는 2개 문제들은 풀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변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시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적어도 파란색 문제까지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내신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전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용 문제 뭐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상황이라면
빨간색 문제도 봐야 돼요. 한번 보고 넘어가되 완벽하게 얘를 다 소화하고 넘어가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잘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빨간색 문제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 한 번 보고 끝날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또 넘어와서 또 볼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 뭐 적어도 파란색 문제까지는 내가 좀 소화를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유형을 봤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이제 연산, 계산입니다. 자, 요런 계산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지수 법칙을 그냥 쓰면 되니까 이 거듭제곱의 어떤 법칙, 이 거듭제곱 계산을 할 때, 거듭제곱근 계산을 할 때 나오는 새로운 법칙들을 뭐 따로 기억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어차피 얘가 지수연산이어서 지수연산으로 그냥 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보면은 좁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위에다가 여기 책에 이제 풀어져 있는 건 이제 거듭제곱근을 이 기호를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죠, 그죠? 선생님 이런 풀이보다는 다 지수로 표현해서 푸는 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제일 밖에 있는 루트는 앞에 아무것도 숫자가 안 써 있죠? 그럼 2라고 그랬잖아요. 2가 생략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요거 하나 써놓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자, 어떤 A의 n제곱근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고 여기서 우리는 x는 어떻게 쓴다 그랬지? a의 n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쓴다 그랬고 이거를 기호로 n제곱근 a라고 부른다고 했어. 얘하고 얘가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난 얘를 첫 번째 이놈을 이렇게 쓰려고 해. 큰 괄호, 큰 괄호에 2분의 1제곱이 있는 거야. 이 큰 루트가 이거야. 자, 이 안에 있는 거 쓸게요. 이제 이 안에는 분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거부터 6제곱근 a네요. 그러면 얘는 a의 몇 제곱이냐면 6분의 1제곱 이렇게 적을 거야.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적을 거야. 3분의 1제곱. 됐죠? 그 다음 곱하기 마찬가지로 제일 큰 루트는 3분의 1제곱이죠. 이거 제일 큰 루트는 큰 괄호를 하고 전체 3분의 1제곱 이렇게 할 거야. 자, 이제 안에 거 쓸 건데 분모부터. 자, 분모는 아무것도 안 써있네. 그건 2라고 그랬지?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 여기는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고 분자는 4분의 1제곱 이렇게 쓸 거야. 자, 됐죠? 이렇게 지수로 다 표현을 해놨어. 그리고 지수 법칙대로 연산을 하면 돼요. 지수 법칙대로 계산할 때, 자, 나누기 계산한 미수가 같은 놈들을 가지고 곱하기도 할 거고, 여기 나누기도 할 거고 이래. 곱하기랑 나누기래. 그러면, 자, 이거부터 안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부터 안으로 다 넣어볼게.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이 지수에 또 거듭제곱 있는 건 지수끼리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곱하기 계산한다 그랬지. 곱하기 계산. 그러면은 요 분모부터 써볼까요? 얘랑 곱할 거래. 그러면 a의 몇 제곱이 되냐면 1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12분의 1제곱. 분자는 a의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할 거예요. 그럼 분모가 얼마가 되냐면 a의 6분의 1제곱이 되네.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분자는 a의 12분의 1제곱이 되네. 뭐야, 곱하기인데 똑같은 게 반대쪽에 있긴 하지만 분모 있고 분자 있는 거 이거 같이 약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은 숫자니까. 얘랑 얘도 같네? 똑같은 놈이네? 그럼 약분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고 나면 남는 거 얼마야 그럼? 다 약분했으니까 1만 남겠지. 어떤 식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는 거듭제곱이라는 거를 새로운 약속, 새로운 기호, 새로운 수학적 정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연산으로 바꾸자는 거야. 그럼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뭐 숫자들이 좀 크기도 하고 좀 불편하게 생겼어요.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여기 뭐 풀이가 있긴 한데 요것도 선생님이 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이거 일단 첫 번째 놈은 안에 것끼리 이렇게 계산하기에도 그 크게 부담이 없는데, 얘는 안에서 덧셈이 또 있어요. 이게 더하기가 더하기 또는 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놈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이 밖에 있는 놈은 어쨌든 그냥 4분의 1제곱이잖아, 그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 분수식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밖에 있는 거 잠깐 빼놓고, 빼놓게 27에 4제곱이 있는데 이거 분모 붙였습니다. 27, 9, 가만히 있어봐. 27이나 9라는 숫자가 낯설지 않습니다. 9는 3의 제곱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그지? 이게 다 3의 거듭제곱들이네. 얘네들이 좀 반갑지 않아? 안 반가운가요? 자, 27은 3의 세제곱이야. 근데 그놈의 또 거듭제곱 4가 있어. 그럼 난 이 27을, 자, 이렇게 쓸까? 자, 27을 3의 세제곱이라고 쓰고 싶은 거야. 근데 그놈한테 또 4제곱 있으니까 이놈 전체에 또 4제곱 있는 거잖아. 이렇게 바깥에 4제곱, 거듭제곱에 또 거듭제곱 있는 거야.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해? 곱셈 계산한다 그랬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3의 12제곱이 생겨요. 플러스, 그다음에 이거 3의 제곱에 또 11제곱, 그럼 3의 22제곱이 되겠지. 자, 또 갑니다. 3의 세제곱인데 10제곱이 또 있어. 그럼 3의 30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여기 3의 제곱인데 또 10제곱이 있어. 그럼 3의 20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가요? 오케이. 자. 이제 이거 좀 정리하면 되는데, 거듭제곱이 미수가 같아요. 근데 이 덧셈 뺄셈이어서 이거 뭐 덧셈, 이거 실제로 3의 30제곱을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계산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 할 거냐면 공통인 인수로 묶어낼 거예요. 인수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공통인 것으로 묶어낼 거야. 그러면 공통인 거를 찾을 거니까 얘는 30개나 있고 얘는 20개나 있어. 3을 20번 곱한 거고 얘는 3을 30번 곱한 거야. 그러면 공통적으로 몇 번 곱해진 거를 찾을 수 있냐면 20번 곱한 거는 공통인 거지. 얘도 20번이 있고 얘도 20번이 있잖아. 그지? 3에 20제곱이라는 애를 묶어내 이렇게. 그럼 얘는 몇 개 남아? 30번을 곱해야 되는데 20번 곱한 거를 밖으로 뺐어. 그럼 얘는 몇 번 남았어? 10번 남았지. 그럼 3의 10제곱이 되겠지. 플러스 요놈은 자기 생긴 거 그대로 밖으로 나갔으니까 얘는 1. 이렇게 묶어내면 돼요. 고1 과정에서 인수분해 할 때 많이 훈련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거는 작은 게 앞에 있고 큰 게 뒤에 있어서 그 순서만 선생님이 좀 바꿔서 쓸게요. 자, 이거 두 놈도 마찬가지로 12개는 공통으로 갖고 있을 거야. 그지? 3의 12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공통으로 갖고 있을 거야. 큰 거 먼저 쓸게요. 큰 거 먼저. 22개에서 12개를 빼냈으니 10개가 남아있겠지. 그리고 얘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걸 다 묶어냈으니 1 남겠지. 그리고 나면 분모 분자에 또 공통인 인수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약분. 얘도 약분이 되겠는데 얘는 3을 12번 곱한 거고 얘는 3을 20번 곱하는 거래. 그걸 위에 3이 20번 쭉 곱해진 게 있어. 밑에는 3이 12번 쭉 곱해진 게 있어. 약분이 다 가능하잖아. 12개가 다 약분이 가능하겠지. 12개를 다 지우고 나면 위에서 몇 개 남아요? 8개만 남겠지. 얘는 3의 8제곱만 남겠지. 그거를 지수법칙에서는 어떻게 연산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냐면 밑이 같은 지수끼리 나눗셈 계산할 때는 지수끼리는 뺄셈 하세요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연산을 실제로는 3의 20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3의 8제곱이 나왔다고 읽으면 돼요. 연산, 수학적인 연산은 그런 건데 의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분모에는 3이 12번 곱해질 거고 분자는 3이 20번 곱해질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는 곱해진 건 다 약분할 수 있잖아. 12개는 다 약분이 되겠지? 분모에 있는 12개만큼은 다 찾아서 약분할 수 있어. 그러면 분모에는 하나도 안 남아. 1밖에 없는 거지. 약분했으니까 분자는 8개가 남아있지. 그래서 3의 8제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했냐면
이 4제곱근, 4제곱근이라는 기호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깥에 있는 큰 괄호를 생각하면 이거 몇 제곱? 4제곱근이니까 밖에 4분의 1제곱이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 크게 4분의 1제곱이 있는 거고, 얘도 밖에 4분의 1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럼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이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곱하기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 그지?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답은 3의 제곱해서 9가 내가 구하려는 답이 될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요 세 번째 놈 같은 방법을 할게요. 여기 뭐 연산을 조금은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선생님 방법으로 또 갑니다. 선생님 방법으로 갑니다. 선생님 방법도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제일 큰 거부터 볼 거야. 제일 큰 거부터. 전체에 A가 있고요. 이 큰 괄호는 3분의 1제곱이야, 그지? 3분의 1제곱이 있고요. A 써놨고, 그 다음 이제 요 안에 거, 요것도, 요건 2분의 1제곱이지? 요렇게 괄호하고, 2분의 1제곱이 있는 거야. 이렇게 괄호하고 2분의 1제곱. 그 괄호 안에 누가 있냐면 A 곱하기 루트 A가 있네. A 곱하기 루트 A가 또 있네. 그 루트 A는 또 다시 A의 2분의 1제곱인 거지. 아, 지금 쓴 거 이해 갈까요? 안에 거부터 써볼까요? 헷갈리면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안에 거부터, 요 안에 거부터. A의 2분의 1제곱이야. 요만큼. 근데 그놈 앞에 뭐가 있어? A가 곱해져 있어. A를 곱해, 이렇게. A를 곱해. 그리고 이놈 전체, 그리고 이놈 전체에 2루트가 있잖아. 2루트. 요거는 2분의 1제곱이야. 요거는 2분의 1제곱이야.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곱해져 있어? 또 A가 곱해져 있어. 또 곱하기 A야. 그리고 이 A까지 곱해서 전체의 3분의 1제곱이래. 전체의 3분의 1제곱이래.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괄호부터 해결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안에 거부터 정리해 주면 일로 갖고 옵니다. 자, 안에 거부터 정리해 줄게요. 이 안에 거 괄호를 정리해 주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하기. 그리고 요 놈은 실제로 지수에 1이 있는 건데, 여기는 실제로 지수에 1이 있는 거예요. 1. 여기도 지수에 1이 있는 거예요. 자, 밀수가 같은 두 놈을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두 놈을 곱하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계산해? 지수끼리는 덧셈 계산해. 그지? 그게 지수의 법칙이야. 그거를 위배하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자, 앞에 있는 A는 아직은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얘는 아무 짓도 안 할 거고, 요 안에 있는 놈이 2의 A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지. 그죠? 요 괄호가 2분의 3제곱. 그리고 그 밖에 얼마 있어? 2분의 1이 또 있어.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4분의 3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요것만 남았어, 지금. 여기까지 돼요? 되겠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밑수가 같은 두 놈을 곱할 건데 지수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지수끼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덧셈 계산을 할 거야. 여기는 1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1과 4분의 3을 더하니까 얼마? A의 4분의 7제곱이 되겠지. 그놈 전체에 3분의 1제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기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A의 12분의 7제곱이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시 저 위로 가봐. 우리는 이 기호를 두 개를 같은 놈으로 간주하기로 했잖아. 그지? 요 두 개 기호를 같은 놈으로 간주하기로 했잖아. 이 지수 자리에 분모에 있는 놈은 n제곱근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얘는 n제곱근이라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요 놈, 여기 있는 분모 얘는 n제곱근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어. 12제곱근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러면은 12제곱근 하고 남아있는 게 누구야? A의 7제곱이 남은 거지. 분모에는 12만 나간 거니까 7제곱은 남아있어야지. 그죠? 요렇게 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산이 많이 익숙하지가 않다라면 지수 법칙도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있는 문제를 또 다뤄보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훈련이 답입니다. 기계적인 훈련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나한테 낯설게 다가오고 이거 다루는 게 되게 불편하고 모래 씹듯이 아주 익숙하지가 않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차후에 다른 문제를 다루는 연산 과정에 이런 애들이 들어올 거야. 그럼 계산하는 거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수학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지. 그지? 아래가 탄탄하게 있어야 그 위에 힘있게 밟고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탄탄하지가 않아. 이 연산하는 이런 기본적인 법칙이나 기본적인 성질을 내가 탄탄하게 못 만들어 놓고 대충 하고 갔어. 그러면 이걸 힘있게 밟고 올라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기본기들을 탄탄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더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학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꾸준한 학습을 못하기 때문이야.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러면 수학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수학은 꾸준히만 열심히 하시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바로 올려서 확장 단어는 따로 강의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연산 몇 개밖에 안 봤는데 내용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 많지는 않죠, 그죠? 연산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이 연산 법칙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수가 같은 것끼리 곱할 때 지수끼리는 덧셈, 거듭제곱의 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셈 이렇게 이 연산 법칙들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보니까 뭐 주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해서 잘 보세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들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산들이 좀 편해야 돼. 이런 성질들을 써먹는 게 편해야 돼. 편하지 않으면 계산에서 막 이렇게 걸리적거리기 시작하면은 수학을 잘할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꼭 공부해 놓으시고 자 다음 지수의 확장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